알라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떡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책 중 함께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책을 6권을 주문을 했고 한 10만 원이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모포인트 차감하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샀는데요. 오늘 어떤 책을 샀는지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아? 칠봉아? 첫 번째 책은 유시민 작가님의 공간 필법입니다. 이 책은 창비 인문 교양 시리즈인 교양 100g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나온 작품이고요. 교양 100g은 프로의 지식을 핵심만 이 독서와 필사를 한 권에 담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워낙 글을 쉽고 독자들이 이해하게 쓰는 걸로 유명하신데 저도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이 곧 말이고 말이 곧 글이라는 걸 많이 배웠었고 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매일 30분씩이라도 그냥 매일 쓰는 버릇밖에 없다는 거,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 문학적인 글은 뭐 시나 소설 같은 경우는 타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논리적인 글이나 에세이는 충분히 노력에 의해서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셨거든요. 나도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심어줬던 그런 책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유시민의 공간필법은 이 교양 100g 시리즈라서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책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게 이동하시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일 것 같고요. 이 책 역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처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쓰라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일 것 같은데요. 유시민 작가님 책은 무조건 소장은 일단 하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책은 김원영 작가님의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입니다. 김원영 작가님은 서울대에서 사회학과 법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2020년까지 변호사로 일하다가 그 다음부터 작가, 공연 창작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란 김초아 작가님이랑 함께 쓰신 사이보그가 되다, 이걸로 워낙 유명합니다. 지금은 이 무용수 대기, 인정투쟁 예술가 편을 비롯한 여러 편의 공연에 배우 무용수로도 참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장애가 있는 몸으로서 무용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장애라는 것이 좀 평등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써내려간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잖아요. 그럼 장애가 있는 몸은 아무래도 비정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불편함을 주게 돼 있어요. 무대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비정상인 몸들이 이런 춤 무대 공연을 한다라는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좀 천착한 책이라고 하는데 책을 읽어본 분들의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대단한 책이다. 이런 평들이 많아서 너무 궁금한 책이고요. 이 책은 좀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추천사를 김초엽 작가님이랑 김하나 작가님이 쓰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김하나 작가님의 세 번째 책으로 이렇게 또 주문을 했거든요. 세 번째 책 김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는 고전에 대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은 생각보다 되게 조그매요. 요즘은 이렇게 문고판처럼 작은 크기의 책에 여백 없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기 편한 판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하나 작가님은 황선아 작가님이랑 함께 그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유명하시고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책 많은 분들 읽어보셨잖아요. 그 책으로도 유명한데 부제가 너무 매력 있어요. 김하나의 자유롭고 쾌락적인 고전 읽기. 알라딘 독서평에서도 보면 김하나가 풀어놓는 고전 이야기는 참신하고 독특하며 매력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힙하다. 이런 고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읽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무 흥미롭죠? 소개되고 있는 고전을 보면은 제가 아는 책은 맥백스, 순수의 시대, 변신, 시골의사 요거뿐이고요. 아우라,
카를로스 푸엔테스라는 분의 작품이라고 하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해상록이라는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라는 분의 고전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다 작가님이신데, 고전은 읽어야 하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어려울 것 같고, 다 못 읽을 거, 완독을 못 해낼 것 같고, 근데 자유롭고 쾌락적인 고전 읽기라는 말에 왠지 나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욕을 내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책은 최정균 교수님의 유전자 지배 사회입니다. 이 책은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갈릴레오 북스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또 한번 다뤄주시고 교수님도 나오셨는데 그 방송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구매를 하게 된 책이고, 이 책을 또 정재순 교수님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상욱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았고, 유전자에 대한 책인데 내가 결정했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 대다수가 유전자에 의해서 좀 결정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뭐 유전자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 김상호 교수님이 쓰신 추천서를 보면 사랑과 혐오를 유전자로 설명하는 것은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경제학을 번식 경제로 해석하고 정치적 진보와 보수를 신경절단 물질과 연결짓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한마디로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도 이 추천서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뭐 불평등한 경제나 뭐 혐오 정치라던가 뭐 착취,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게 너무 좀 신기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에 우리 인간은 반항할 수 있고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뭐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좀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주문을 한 책이고요. 생각보다 글밥도 많지 않아서 좀 편하게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과학을 워낙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요즘 과학 대중교양서를 좀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이 책도 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 책은 김동춘 교수님의 권력과 사상통제입니다. 김동춘 교수님은 성공회대학교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한국전쟁 이유를 다룬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특히 전쟁과 사회로 유명하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김동춘 교수님 책은 딱 3권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보면 대한민국은 왜 194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사상적인 배경 뭐 그런 걸 찾아나가는 책이고요. 저는 이 책 너무 좋아해서 가끔 재독을 해서 보시면 이런 데가 좀 꼬질꼬질하긴 하는데, 책 보시면 거의 다 밑줄 쳐져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면 좋을지, 우리가 갈림길에선 한국 사회가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 뭐 그런 책이었고, 여기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책이 시험 능력주의 사회예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인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되기 힘들잖아요. 좋은 대학도 결국은 강남에 이제 돈 많은 집 자식들이 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능력주의라는 게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지 뭐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잘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권력과 사상 통제는 전쟁과 사회 이후에 좀 대작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책 페이지도 거의 벽돌 책 수준으로 되게 두껍고, 책은 거의 한 634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글밥은 아주 빽빽하지 않아서 읽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이긴 한데, 책은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전쟁을 겪었잖아요. 남북전쟁 이후에 반공주의가 거의 모든 정부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 자익이다,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런 용어들 자체가 되게 좀 불온하게 느껴지게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았잖아요. 이 책은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반공주의, 이 반공주의 사상 통제를 통해서 국가가 국민들을 어떻게 좀 감시하고 통제해 왔는지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책 속에 읽어보시면 자유가 반공인 나라에서 몇 년 만에 열리는 선거를 제외하고는 정치 참여기를 비롯한 시민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있다. 자유의 본래 의미와 정신을 찾아야 한다. 사상의 국가 독점, 부드러운 전체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국가의 공식 이념에 대해 이견을 제출하거나 반대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익은 나쁜 거고 빨갱이는 나쁜 거고 반공주의는 나쁜 거고 이거는 불온한 거고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상적인 통제들을 당해왔는지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책일 것 같고, 이 책이 인사이트 예술청소라고 하는데, 인사이트 학술청소는 20세기 한국사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거시적 학제적으로 시대를 조망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성찰하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꾀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인사이트 학술청소 시리즈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님이 쓰신 출근길 지하철입니다. 일단 이 책은 보시면 점자로도 제목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책이고, 전장현의 활동 중에서 아무래도 호불호가 제일 많이 갈리는 게, 이게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 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인도 당연히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줘야 하기 때문에 저상형 버스라던가 지하철 턱을 없애거나 하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우리가 장애인분들에게 이동권을 줘야 하는 게 맞지만, 이분들의 투쟁으로 뭐 내가 출근을 늦게 되거나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국가에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뭐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을 볼 일이 저는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가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되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장애인도 당연히 우리처럼 이동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게 당연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자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 보면 되게 좀 비정상적으로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마 장애인 투쟁에 대한 다른 책들처럼 읽는데 되게 용기가 필요한 책일 것 같고, 목차를 보면 이 출근길 지하철부터 탈시설,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부터 장애인 인권까지 전반적인 장애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지지의 말들이라고 해서 추천서 뒤에 실려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노들장애인 야학의 철학교사이신 고병건 작가님, 아까 책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김원영 작가님, 아무튼 데모의 전보라 작가님,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기록활동가 홍은정 작가님, 항선우 작가님 지지의 말들도 소개했거든요. 이 책도 너무 잘 읽어볼 것 같고, 이 책 표지 디자인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란색이 뭔가 좀 희망적으로 보이고, 박경석 대표님의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나가면서 해나가는 분들에 대한 저는 존경심이 있는 편이라서 이 박경석 대표님도 저는 되게 많이 좀 존경을 하거든요. 이 책도 잘 읽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 책 소개해드렸고요. 요즘 날씨가 습해서 뭘 해도 좀 빨리 지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아니면 시원한 도서관에 앉아서 책 읽기도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알라딘 구독자분들도 습하고 더운 여름이긴 하지만 좋은 책과 함께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